KBS가 경영난을 이유로 포항과 안동 등 전국 7개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계획인데 지역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공적 기능은 외면한 채 지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간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서울공화국,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 KBS가 지난해부터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지역방송국 7곳에 대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포항방송국 앞에 방송국 폐쇄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KBS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포항과 안동, 순천 등 지역방송국 7곳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KBS 지역국 폐쇄 결사 반대한다. 시민단체는 KBS가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인해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방송국까지 사라지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은 묻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뉴스는 정말 홍수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 뉴스는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이거는 지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없애가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과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등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아주 시의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향후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포항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KBS 노동조합도 KBS의 지역국 폐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가 이제 지역국 폐쇄로 인해서 우리 KBS에 등을 돌리면 우리 KBS도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KBS가 지역방송국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공영방송국까지 폐쇄한다면 지방자치분권은 퇴보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는 피해구제 신청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지열발전 사업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포항 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 전문가들 그룹이니까 최대한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기한이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60일 기간 중에서 특별히 범대위, 범대본, 공동조사연구단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국내외 석학이 주축이 된 정부 조사단이나 1년 이상 감사한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조사를 도출해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공동조사단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별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실행기구가 여론 수렴을 위한 대면 설문조사를 일시 중단해서 공론화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 저장하는 맥스터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 맥스터가 가득 차게 된다며 지난 1월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넉 달 만에 지역실행기구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핵 폐기물 반출 약속을 어겼고 주민투표도 거부했다며 천막 농성에 이어 2만 명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2016년까지 경주에서 반출하기로 약속한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왔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스터를 추가도 받아들인다라면은 더 많은 사용 후 해결료가 이곳에 쌓이고 사실 경주가 고준의 핵폐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게 됐다며 맥스터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원자력에 의존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만약에 맥스터가 안 돼가 2, 3, 4개월 문을 닫는다면은 이 지역은 시적 황폐화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공론화 과정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론화 일정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실행기구는 대면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론화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월성 2, 3, 4호기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 설명까지 마치고 그 대면 설문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했을 때 내용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맥스터 증설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공론화 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 많지만요. 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코로나 여파에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까지 제때 받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6명은 지난 겨울 대구 감삼동 등지에서 아파트 천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게 아직도 약 40일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곳은 한 지역 건설사. 밀린 임금 2,70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건설사도 약속을 했지만 다음날 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입장하면 막소금도 하는 걸 해서 정리하고 해서 약속한 날짜에서 한 달가량 지난 지난주에야 그것도 일부만 줬습니다. 아직 1,000만 원가량은 체불 상태입니다. 그 임금 체불을 하면서 왜 그런 공사를 계속 그쪽에 또 차질 진행을 하니까 그게 저희들 일용직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 속상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이달 말까지는 밀린 임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다들. 우리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 2,300억 원이던 체불 금액은 지난해엔 3,1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월 중순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불거진 뒤 3, 4월 임금 체불 신고 접수는 910여 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수는 3만 8천 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4월에도 27%가 줄어 일자리 격감이 이어졌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사람들 괘씸하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까지 겪으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5분 발언과 신상 발언이 잇따라 막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장경식 의장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을 5분 발언에서 배제하고 회의 규칙에 보장된 신상 발언까지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은 이철우 지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적절하게 회의 진행을 한 장경식 의장과 회의장을 어지럽힌 통합당 의원들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영남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포항에 있는 한진택배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한 뒤 노조 탈퇴를 강요받다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대리점 측은 노조 탈퇴 강요나 부당 해고는 없었으며 적법한 계약 종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 여성노동자회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경주역 광장에서 임금차별 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무급휴직 등으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성평등 노동 실현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경주역에서 시내 지역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임금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거나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입니다. 이번 2차 접수에는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발생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무급휴직자는 포항상공회의소,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경북 동부 경영자협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내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10조 9,600억 원 규모로 기정 예산보다 7,180억 원 늘었고 경북교육청 추경안은 4조 7,800억 원 규모로 기정 예산보다 2,076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경주시는 오늘 햇빛 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수익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산업단지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20년간 유상 제공하고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500억 원을 투자해서 2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 전시 참여자 160여 명에게 창작 지원금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교촌 문화공연 등 상설 공연의 경우 출연료의 70%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해 피해를 본 단체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 대관료를 50% 감면하고 로비 음악회 등을 열어 30개 단체 210명에게 공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창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사업성만을 평가해서 농업 관련 업체와 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무담보 투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펀드 운영사를 선정해 조합을 결성한 뒤 8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